지금까지는 이제 이 스타트이어에서 생각하는 기본적 분석에 대한 얘기, 우량주는 뭘까, 성장주는 뭘까, 이런 것들에 대한 생각을 계속 했던 거지, 그지? 그래서 기본적 분석만 이제 계속 생각을 하는 거야. 그러면 유보율을 생각을 했을 때 우량주는 500%고 성장주는 300%라면 최소한의 조건식은 300%를 잡는 게 맞지. 근데 내가 좀 빡세게 잡고 싶다 그러면은 최소 500% 이상 잡으면 되는 거고. 그래서 내가 예를 들어서 300%를 잡았는데 우량주 정도의 실적밖에 찍지를 않고 있어. 실적이 이제 좀 저조한 거지. 걔를 살지 말지는 거기서부터는 이제 본인 선택인 거야. 어차피 망하진 않아. 유보율이 300% 이상 있으면 한 3년 정도 망하지는 않는다고. 아주 엄청난 사건이 벌어지지 않는 한. 그렇기 때문에 이제 거기서부터는 이제 내가 이제 나한테 배우는 사람들한테는 선택이라는 표현을 쓴다고. 근데 나는 안 사지. 나는 이 룰에 최대한 맞춰서 살려고 노력을 많이 하고 가능하면 안 사. 진짜 이거 너무 좋아 보이는데 진짜 미래 가능성이라든지 아니면 국가 지원금을 많이 받을 것 같다든지 이제 뭐 국가 지원 정책이 뭐 그쪽으로 뻗어나갈 것 같다든지 그러니까 성장주 가능성이 충분히 엿보여. 그러면 살 수도 있겠지. 그런 경우는 거의 없지만 어찌됐든 앞에서 이제 내가 최대한 이제 설명을 하려고 했던 거는 우량주가 뭐냐, 우량주가 뭐냐, 네. 그리고 성장주가 뭐냐. 이 기준점 이 두 개를 잡고 나서 이 우량주가 아닌 실적이 안 좋은 애들은 이제 잡주나 개잡주나 이거는 이제 분기 실적이 안 좋은 애들이지. 똥주나 개똥주나 이거는 연실적이 안 좋은 거지. 이런 구분점을 두는 거지. 이렇게 나만의 구분점을. 그런 다음에 어, 어떤 종목이 있는지 한 2,000개 넘는 종목, 그 종목들을 바라보는 거지. 전 종목을 전 종목을 어떤 종목을 딱 봤는데 이쪽이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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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쪽이냐 이것들 중에 하나라는 거지. 네. 이 바운더리를 벗어나는 종목은 단 한 종목도 있어서는 안 되는 거야. 100%. 100%를 여기다 집어넣는 거지. 그리고 나서 그 종목들을 분류를 할 수 있어야 되는 거야, 분류를. 이 종목은 여기구나. 이 종목은 여기구나. 이 종목은 여기구나. 네. 이 종목 분류하는 게 그게 일인 거지, 이제 거기서부터. 내가 종목을 바라볼 때. 그 상태에서, 그 종목이 PBR이 어떻다. 아까는 이제 실적 기준으로 얘기를 했던 거고, PBR이 한 5 정도 돼 있어. 5라면 초고속 성장주인데, 그러면 매출액이나 영업이익이나 당기순이익이 30% 이상이야? 30% 이상이 안 되는데도 불구하고 PBR 5를 찍고 있어. 그러면 그건 작전주라는 거지. 그러니까 작전주와 이 성장주 간의 차이점에 대해서는 정확하게 알 필요가 있다. 그리고 너무 이제 고평가돼 있다. 고평가된 초고속 성장주일 수도 있는 거지. 그런 것들에 대한 이제 구분을 할 수 있냐.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내가 매출액이 10% 정도 증가를 했어. 영업이익도 한 5% 증가했는데 당기순이익이 한 14%, 13%막 이렇게 증가를 하고 있어. 그러면 PBR은 1이 아니라 이쪽으로 가려고 하는 성질이 있다는 얘기야. 어찌됐든 매출액은 10% 증가를 했기 때문에 15%는 안 되더라도 그러면 PBR 1위 기준이라는 거는 매출액 증가율이 0이라는 거거든. 0. 영업이익도 0. 증가율이. 전분기만큼 벌었어. 전년 동기 대비 똑같이 벌었어. 계속 꾸준히 잘 벌고 있어. 진짜 계속 내면서. 그러면은 어찌 됐든 유보율은 계속 쌓이면서 그지? 회사의 자금은 계속 쌓이겠지. 그게 PBR 1인 개념이라고. 근데 매출액이 5%가 증가를 했어. 매출액이 5%라도 증가를 했어. 영업이 10% 증가했어. 당기순이익 5% 증가했어.
그러면 이 매출액, 이 PBR은 1보다는 커야 정상이라는 거야. PBR 1보다 커야 정상이다. 그런 케이스가. 무슨 얘기인지 이해됐나? 이해 안 되나? 네, 좀, 이거를 좀 계속 생각을 굉장히 많이 해야 돼. 그죠. 지금 네가 지금 이해를 조금 정확하게 못하는 게 이 S2 이쪽을 잠깐 보면 몇 개 이제 예제를 보면 네, 되잖아. 지금 이 포스코 엠텍 같은 경우에 지금 이쪽 이 매출액 증가율이 생겼어, 그지? 네, 그러면 이 매출액 증가율이 38%에 97%가 증가했다고. 그러면 얘는 초고속 성장 준 거잖아. 네, 그런 성장성이 생겼다고. 그러면 PBR은 5 쪽으로 가려고 하는 성질이 있다고. PBR이 5로 가려는 성질이 있다고. 그래서 PBR이 1이었다가 2였다가 3이었다가 이런 식으로 증가를 하려고 하는 성질이 있다고. 네, 다른 종목들도 마찬가지야. 이 적자 종목들은 이런 얘기를 할 가치가 없기 때문에 얘기를 안 한다고 쳐도, 음, 이 종목도 보면 매출액이 계속 이렇게 증가를 하고 있잖아. 네, 매출액이 증가를 해버리면 음, 사실 이 회사는 커가는 거거든. 네, 그러면 이 회사가 커간다는 의미가 뭐냐면, 뭐 작년 같은 경우에는 41%에 2300%까지도 떴던 흔적이 보이잖아요. 예, 그럼 이런 실적은 이제 초고속 성장주기 때문에 3에 근접하려고 하는 또는 5에 근접하려고 하는 그런 성질이 생긴다는 얘기지. 음, 그러면 이 이전에 0. 얼마였다가 음, 1.3, 1.8, 1.9까지도 찍었었잖아요. 네, 그러다가 실적이 안 좋아지니까 다시 이제 이 세츄레이션 되면서 이 매출액은 증가하지만 영업이익이 감소를 해버리면 다시 우량주로 가려는 성질. 그것 때문에 PBR은 1쪽으로 가려고 하는 성질이 있다는 얘기지. 네, 그 얘기를 하는 거야, 지금. 지금 하고자 하는 얘기가. 얘는 이제 실적이 너무 들쑥날쑥하니까 실적이 꾸준히 증가를 한다면 더 좋을 텐데, 얘도 마찬가지야. 얘도 지금 매출액이 지금 증가하는 거 봐봐. 35%에 16%에 72%, 또 4% 계속 증가를 했지만 맨 마지막에 감소를 했다고? 그러니까 70몇 프로 증가를 하진 못했다는 거지. 10몇 프로 증가한 것도 아니고 4%만 증가했잖아. 그러면 다시 우량주로 이렇게 세츄레이션이 되려고 하는 성질이 있기 때문에 이 PBR이 3까지 갔다고 하더라도 다시 1쪽으로 간다는 얘기지. 3.86에서 3.12로 가고 있잖아요. 네, 이런 성질이 있다는 얘기예요. 네, 그래서 우량주와 성장주는 굉장히 밀접한 관계가 있거든. 돈을 한번 벌던 기업은 계속 벌려고 하는 그런 성질이 있다는 얘기지. 왜냐하면 그 재료가 지금 시장에서 먹히거든. 근데 시장에서 먹히지만 그게 지속성을 계속 봐야 돼. 그 아이템이 뭔지, 그 아이템이 앞으로도 잘 팔릴 것 같은지, 이런 것들을 계속 봐야 되는 거지, 사실. 뭐 게임만 해도 그렇잖아요. 항상 이 게임이 계속 재밌을 수만은 없다는 거지. 그래서 전에는 막 100%막 이런 증가세가 있었어. 그러면 PBR은 뭐 5까지도 올라갈 가능성이 열리는 거지, 사실. 근데 이게 이제 이 세츄레이션에 걸려버린다 그러면 다시 이제 PBR은 일쪽으로 가려고 하는 성질이 있다는 거지. 이건 되게 이상하네요. 뭐가? 이 성장성이 되게 좋았었는데도 불구하고 PBR 1을 적정돼 넘기고 있는 있어요. 거지. 아니면은 소해주거나. 그렇게 해석은 할 수가 있는데 사실 그 전에 이 적자가 이제 좀 심각한 애가 있었던 거잖아. 그러니까 그 전에도 보면 적자가 1년 내내 지속된 기업인데 적자폭이 굉장히 컸다고. 그러니까 유보율에 대한 타격이 지금 여기 보면은 200%가 지금 감소하고 있잖아. 네, 굉장히 큰 타격을 받는 거야. 이런 식의 타격을 받으면 0.5까지 이제 가려고 하는 성질이 생기는 거죠. 실질적으로. 그래서 쭉 떨어져서 0.5까지 가버린 거잖아. 그러면 0.5까지 갔다 그러면 이제 얘는 완전히 그냥 말 그대로 연간으로 보면은 적자라고 그냥. 저는. 적자가 하나, 둘, 셋, 넷, 5번이나 지속된 기업이었네. 이런 기업은 사실 개똥주라고 부르잖아. 음. 그러니까 이 개똥주에서 흑자 전환을 한 거지. 그 상태에서 흑자 지속을 했는데
예, 좋아 보이지만 매출액이 굉장히 많이 감소를 했잖아. 지금 마이너스 24%. 그지? 그러면 다시 적자 전환 가능성이 열리는 거라고. 이렇게 돼버리면. 그잖아. 그러면 PBR은 다시 하락하겠지. 산으로 가려고 하다가 다시 하락하는 거지. 어쩔 수 없는 거지. 그래서 매출액 증가율이 굉장히 중요한 거지. 매출. 길게 한번 말해주세요. 네. 그래서 어떤 회사가 됐든 어떤 특정 시점인 거지. 특정 시점 기준으로 전년 동기 대비 어떻게 됐나, 음. 좋아졌나, 나빠졌나, 그럼 앞으로 주가는 어떻게 될 것 같은지 그런 것들을 봐가면서 내가 이 종목을 어느 카테고리에다가 집어넣을지를 빨리 결정을 해야 되는 거지. 그래서 지금 이 회사의 상태, 이 기본적 분석 기준으로 상태를 지금은 흑자 전환했구나. 그 상태에서 흑자 지속은 하고 있지만 흑자 폭이 감소하고 있구나. 이쪽에서 이쪽으로 가고 있는 거구나. 이쪽에서 이쪽으로 가는 거지, 사실. 그지? 10% 이상 감소니까. 그러면 우량주라고 부르기는 참 애매하겠다. 그런 생각을 가져야 되는 거지. 흡주성 우량주라고 불러야 되겠지. 조만간 격전할 예정이니까. 그러니까 이제 이런 것들을 이 구분을 계속 해야 되는 거야. 이 기본적 분석에서는 내가 지금 하는 종목이 그냥 작전주야. 아니면 그냥 잡주하고 우량주하고 요 왔다 갔다 해. 이런 종목이야. 이런 종목이 있을 수도 있지. 그지? 이 분기적자 계속 낼 수도 있으니까. 이제 내가 하는 종목이 어떤 종목인지만 알면 된다고. 그래서 그 종목이 실질적으로 이 1년을 따졌을 때 돈을 계속 꾸준히 벌고 있어. 그러면 얘를 흑자 전환한 우량주라고 디파인을 해도 될까? 이런 것들에 대한 이제 고민을 해야 되겠지. 그래서 너만의 이 기준점을 정확하게 잡고 100%를 생각을 하는 거야, 항상 전 종목을. 그래서 전 종목을 이 페이지는 실적. 왜냐하면 기본적 분석에서 제일 중요한 거는 실적이거든. 그래서 실적을 기준으로 해서 카테고리를 나누는 작업을 먼저 해야 되는 거지. 이 다음에 할 일은 PBR인 거지. 재산. 그러면 재산 상태는 어느 정도나 돼? 그래서 전 종목 100%를 기준으로 해서 이 얘처럼 이제 이 좀 그래피컬하게 이쪽도 그려주면 더 좋긴 하겠지. 그래서 PBR을 어떻게 내가 나눌 거야? 그래서 우량주는 기준을 1로 삼는 거지. 그 다음에 성장주는 기준을 3으로 삼는 거고, 이 초고속 성장주는 기준을 5로 삼는 거고. 근데 사실 여기에는 있는데 뭐가 있어? 이쪽 초고속 성장주 다음에 강속과 신급이 있잖아. 그것들은 빠져 있지 지금 이쪽 페이지는. 그죠? 왜냐하면 이런 얘기들은 전부 다 어, 투자 얘기거든. 투자. 최소 한 달 이상, 3개월 이상 내가 홀딩 할 거야. 그런 얘기이기 때문에 스윙에서 다룰 만한 얘기는 아닌 거지. 그래서 스윙에서 다룰 만한 얘기는 지금은 이제 이 페이지는 사실 스텝 아니잖아. 네. 그러니까 뭐 그닥 많은 지식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아닌 거지, 대상이. 그래서 우량주에 대한 개념과 이 성장주에 대한 개념, 지금 이것도 모르는 판인데 이런 얘기들을 해봐야 소용이 없는 거지. 사실 여기서는. 그래서 이런 투자 얘기들은 전부 다 저쪽 단기 투자 이상으로 빼버리면 되기 때문에 나중에 알려준다는 거지. 그래서 나중에 단기 투자와 중기 투자 가이드 이쪽에서 이제 이 기본적 분석, 공시나 뭐 이런 것들을 좀 볼 줄을 알고 그런 다음에 재료 분석을 좀 할 줄 알고 그 상태에서 내가 어떻게 할까 이런 생각들을 하는 거지. 지금 단계에서는 사실 이 초보들이 다룰 만한 내용은 이쪽은 아니다. 네. 뭘로 돈을 그렇게 왕창 버냐. 그런 것들에 대한 얘기이기 때문에 종목 바이 종목이 되는 거야.
그래서 그런 얘기들이 이제 진행이 됐던 거고, 이거는 이제 스타트 히어 얘기인 거지, 사실. 근데 지금부터 할 얘기는 저것들을 어떻게 영문에 세팅을 할까? 영문에 내가 하게 되면 어떤 식으로 하는 게 제일 효율적일까? 그 생각을 해야 되는 거거든. 그래서, 음, 내가 지난 한 거의 10년 가까이 쓴 조건식이지. 이 영문 HTS 조건식 설정 관련해서 이제 지금 얘기를 하는 거니까. 이 설정 값이 지금 한 10년 정도 내가 쓴 건데, 이렇게 쓸 필요가 있을까?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 거야. 이거를 좀 뜯어 고쳐야 되겠다. 그래서, 사실 유보율과 유동 비율이 살짝 겹치는 부분이 있거든? 그래서 유동 비율을 없애도 되지 않을까? 그 다음에 부채 비율은 얘 때문에 날아가는 산업군이 굉장히 많다고 했잖아, 내가. 건설이라든지 은행이라든지 금융, 뭐, 그런 애들은 다 날아가 버리고, 그 다음에 뭐, 증권사들도 다 날아가고, 그렇기 때문에 얘도 지금 내가 삭제할 생각을 하고 있어. 영업용 흐름도 삭제시켜버릴 생각하고 있고, ROE나 퍼, 이런 애들도 다 삭제할 생각을 하고 있다고 내가. 그 대신 매출액이나 영업이익이나 당기순이익을 다이렉트로 그냥 때를 박을 생각을 하고 있는 거지. 그러면 지금 지표가 한 5개 정도 이렇게 필요한데 이 5개 정도 돼 있는 거를 매출 2개, 영업이익 2개, 그리고 당기순이익 2개 정도 쓰면 그렇게 하려면 이쪽을 날려야 되거든, 지금. 이쪽을 날리고 이제 그렇게 쓸 생각을 하는 거지. 그래서 지금 이제 계속 생각을 하는 게 이 조건 검색식에서 지금 바꾸려고 하는 게 이 저평가 매수 신호 얘거든. 네. 얘를 바꿀 생각을 하는 거고, 음. 얘를 내가 바꾼다면 지금 이렇게 바꾸는 게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는 거라고. 위에서부터 유보율 놔두고, 그다음에 매출액 증가율 2개를 집어넣을 건데, 하나는 이 전년 대비 약간만이라도 좀 증가했으면 좋겠다. 그러니까 전년 대비 감소한 애들은 전부 다 날려버릴 생각을 하고 있는 거지. 네. 그 다음에 이 최근 분기 실적의 전년 동기 대비 증감률이 얘가 필요한 거지. 사실 전분기 대비 증감률 이게 중요하지는 않거든. 이 분기 이게 이제 사이클이 1년이기 때문에 그래서 사이클 1년 기준으로 전년 동기 대비 증감률을 집어넣어 놓으면 짠할 가능성이 있는 애들도 전부 다 날아가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갖고 있는 거고. 그래서 이제 영업이익 증가율도 똑같이 집어넣으면 되는 거고, 분기. 그 다음에 얘는 이제 흑자만 나면 되니까 최소한의 퍼센티지만 집어넣겠다는 거지. 이 정도만 넣으면 우량주에 대한 이제 이 생각을 여기서부터 이렇게 해놓은 거고, 이 유보율 300% 이상은 이제 성장주 기준으로 집어넣는 거지. 그래서 매출액과 영업이익과 순이익은 내가 직접 눈으로 확인하겠다, 증권통으로. 이런 의미를 갖고 있는 거지. 그리고 거래량 없는 애들은 다 날려버리고, 음, 지분율 변동이라든지, 이 외국인과 기관은 조금이라도 좀 산 애들, 둘 중에 하나라도 샀으면 좋겠다. 그래서 조건식을 보면 실제로 그냥 이 J와 K, 이 외국인과 기관은 둘 중에 한 명 샀으면 좋겠다. 그 정도밖에 이제 안 집어넣은 거고. MACD나 이 MACD 시그널은 이 우상향했으면 좋겠다. 그래서 L과 M은 여기지 기술적 분석. 이 L과 M은 5화로 그냥 해도 상관없는 거지, 그지? 네. 그다음에 N과 O 얘도 5화로 그냥 해놓으면 되고, 네. 그다음에 RSI 같은 경우에는 네. 양봉을 나타내는 거기 때문에 그냥 P로 넣어서 그래서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는 기술적 분석, 이 A부터 G까지는 기본적 분석, 그지? 나머지는 이제 심리적 분석을 집어넣는 것이. 그래서 이렇게 해도 되지 않을까라는 질문이 있어요. 생각을 갖고 있는 거야. 네. D랑 E가 증감률이잖아요. 음.
근데 아까 말씀하실 때 적자만 아니면 된다라고 말씀하셨거든요. 음, 근데 이렇게 되면은 음. 적자가 아니지만 그러니까 적자 감소하는 건 발생, 날려버리고. 그렇지. 감사하는 거 다 날려버리는 거지. 감소하는 건 날린다고. 감사하는 거 다 날려버리는 거지. 아니, 왜냐하면은 이게 감소해버리면 이게 감소하면서 적자가 나는 거잖아. 그래서 증감료를 집어넣는 거야. 이게 감소하면서 적자가 나버릴까 봐. 그리고 이제 실제로 조건식에서 이 재무 분석 쪽을 보면 내가 국가지표나 영업이익률 예 자체가 있다고. 네. 네. 영업이익률이 최근 결산이 뭐 몇 프로 이상이냐 뭐 이런 식으로 집어넣을 수도 있어. 순이익률도 마찬가지고. 그다음에 지금 집어넣은 거는 이제 성장성 분석으로 이제 성장률이 어느 정도나 되냐라고 했을 때 작년보다 떨어진 종목들은 내가 아예 건들지는 않겠다 이런 의미로 집어넣은 거고, 그러니까 최소 작년 정도의 실적은 좀 유지시켜라. 그거보다 감소하는 기업은 안 사면 되지 뭐 이런 생각인 거지. 그 안정성 비율 여기에는 유동 비율이 있기는 하지만 부채 비율이나 이런 애들은 다 그냥 날려버린 거고 이제. 그래서 이제 그런 이제 전 산업을 다 포함을 좀 시키고 싶은 거지. 산업군을 산업군을 좀 더 확대를 시키고 싶었던 거야. 의도는. 그래서 이 의도에 맞게 내가 이제 내 조건식을 저장을 하고 내가 만약에 이 실시간 검색을 한다면 몇 종목이나 튀어나올까? 14종목이 튀어나왔거든, 지금. 네. 이렇게 해가지고. 그러면 아까 내가 S1으로 해서 이 저평가 매수 신호에 튀어나온 애는 47종목이었거든, 네. 사실. 그러면 좀 전에 내가 이 저평가 매수 2로 해서 14종목이 튀어나왔는데, 그러면 종목이 굉장히 빡세진 거야, 네. 이 조건식이. 조건식을 더 이제 이 빡세게 만들어 놓은 거지. 더 이제 안 나오게끔. 이게 낫냐, 이게 낫냐, 이게 낫냐라고 했을 때 이게 낫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지금 하고 있는 거지. 이 저평가 매수 후 얘는 저평가 우량주는 펌이 안 될 가능성도 많네요. 저평가 우량주는 증감률을 보는 게 아니라 어쨌든 이익이 있으면은 저평가 우량주를 보는 건데 그 최근 분기 5개, 최근 적게 연간 5개. 나온다는 얘기지. 아예 안 나오는 게 네, 아니라. 그러니까 증감률이기 때문에 그치. 네, 원래 근데 아까 이제 성장주가 더 많이 튀어나오겠지. 그쵸 성장주 위주로 조금이라도 성장한 것들이 나오겠지만 우량주는 안 나오는. 여기까지는 이제 조건 검색식에 대한 얘기. 네. 그래서 요 얘기를 한 거지, 요 얘기. 이제 이 하나하나를 이제 볼 거야, 지금부터는. 네. 잠깐 쉬었다가. 알겠습니다.